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가 봐야 되겠죠. 영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뭘 담을까? 구체적으로 제가 막 뭘 띄워놓고 얘들아 이야 이렇게 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영어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순하더라고요. 뭔 것 같으세요? 응? 단어가 중요한 건 맞아요. 또 노력.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 뭔 말이야. 지금 나 영어 만점 받아야 돼. 무슨 진심 타령이야. 저분 왜 저러셔.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charge란 단어 아세요? CHARGE. 그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예. 괜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똑바로 대답해 주세요. 다 들려요. 충전하다. 또 혐의를 부여하다. 또 책임. 또 부과하다.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뜻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의 입에서 쭉 나온 게 아니라 드문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charge의 진심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얘를 어떻게 외웠는지 아세요? 짜증나. 뭐 뜻이 몇 가지야 이거. 어떻게 해오라고. 진짜 영어는 왜 이따위야. 뜻이 한 단어에 하나씩만 있으면 됐지. 정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 이야기를 한번 사전에 펼쳐놓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charge의 원래 뜻은 뭐였을까요? 원래 로마 시대의 전차 아세요? 300 이런 영화 보셨어요? 보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봤어요? 포스터만 보셨죠? 그래요. 그런 영화에 보면 이렇게 막 전차를 타고 막 돌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harge가 가진 원래의 뜻은 돌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끔 모든 사람들이 전차를 타고 나한테 돌진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그쵸? 뭔가 사람들이 막 비난이 쇄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charge의 어떤 뜻도 있어요? 비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법치 사회에서는요, 뭘로 비난을 하죠? 에잇 이렇게 때려줘요? 그러니까 뭘로? 어떻게 하죠? 법으로 책임을 묻죠. 그래서 기소하다, 고소하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뭘로 책임을 묻죠? 돈으로. 그래서 비용을 청구하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쵸? 또 아까 전에 원래 뜻이 돌진하다라면서요. 전선을 따라서 전류가 돌진을 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충전이 되겠죠. 그래서 충전하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또 있어요. 우리 비난할 때 어떻게 해요? 제일 아랫사람 나오라 그래! 이렇게 해서 비난합니까? 누구 나오라 그래요? 책임자 나오라고 해. 그래서 charge의 어떤 뜻이 있어요? 책임을 맡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얘의 진심을 들어보니까 얘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다 다른 뜻이었나요? 아니면 사실은 연결된 하나인가요? 사실은 연결된 하나입니다. 이것은 암기가 아니고 철저한 이해예요. 진짜 그런지 여러분 한번 다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원래 뜻은 뭐였습니까? 돌진하다. 그리고 그래서 나에게 비난하다. 법치사회에서는 고소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청구하다. 책임은 보통 누구에게 묻죠? 그래서 책임을 지다. 또 전기와 관련되면 무슨 뜻이었죠? 충전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몇 개만 또 더 해볼까요? 우리 이야기 나온 김에. 여러분 employee란 단어 아세요? employee 하면 우리 어떻게 외워요? employee의 진심은 들어보지 않은 채 어떻게 해요? 무조건 고용하다. 뭐야? 전략을 사용하다? 자, 이렇게 좌절하잖아요. 근데 employee의 원래 진심은 이거예요. employee는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걸 갖다 쓰는 게 employee예요. 적재적소에 사람을 갖다 쓰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고용이 되는 거고요. 적재적소에 전략을 갖다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용하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따로 외운 우리가 그 단어의 진심을 몰랐던 거죠. appreciate이란 단어는 어때요? 이거 무슨 노래처럼 외우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뜻 하나밖에 모르는 거 아니죠? 뭐 있어요? 이해하다? 감사하다? 감상하다? 막 이렇게 외웠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원래 갖고 있는 진심은 뭘까요? 이 단어에. 제대로 진가를 알아주는 것. 진면목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해하다 라는 뜻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옆에 내 친구를 한번 바라보세요. 얘가 나한테 이런 존재구나. 진짜 이 친구의 진가를 알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고요. 미술 작품을 놓고서 내가 그 미술 작품의 진짜 가치를 알아주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감상하는 게 되는 거죠. 단어 뜻은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정리하고 저 단어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bill이란 단어 아세요? B-I-L-L? 뭐라고 외웠어요 이거는? 청구서 영수증으로만 많이 알고 있죠. 원래 빌은요 이런 종이 쪽지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뭐든 써 있으면 다 빌이에요. 자, 여기에 돈 얼마 내시오 써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청구서가 되는 거고, 여기에 뭐 이렇게 써가지고 국회에다 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법안이 되는 거죠. 자, 여기다 숫자 써가지고 돈으로 사용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지폐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하나의 단어에서 나온 뜻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단어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가 있어요. 아까 누가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단어라고 했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이 기회가 생기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 친구가 원래는 축구 선수 출신이었어요. 축구를 굉장히 잘하고 대회 시합도 많이 나가야 되고 전지훈련도 많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학교 수업에는 거의 참여를 못했거든요. 거의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어떤 사정 때문에 고2 겨울방학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부터 공부로 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초췌한 모습이요? 왜죠? 이 친구 어떻게 하고 찾아왔을까요? 남학생들을 공부하기로 결심하면 어떻게 하고 찾아옵니까? 머리를 빡빡, 참 이상하죠? 머리를 빡빡 밀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머리를 빡빡 민 채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공부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간단히 테스트를 해보자. B랑 D를, P랑 Q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뭐 할 건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구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중학교 단어부터 단어만 외워보자. 우리 하루에 200개씩 외워보자. 너 200개씩 외워서 나한테 와서 검사 좀 받을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 친구가 정말 그날부터 200개씩 저에게 와서 검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저도 솔직히 시키긴 했지만 내가 그 친구가 그렇게 꾸준히 해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금방 한 권을 다 띄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번에는 그 책을 다시 보는데 예문이랑 같이 좀 봐봐. 200개씩. 자, 이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러서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 친구는 몇 등급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9등급이었겠죠. 그전에는 5등급 초반까지 점수가 올라갑니다. 소문이 마치 산불이 일어나듯이 우리 학교에 번졌어요. 야, 주연 선생님한테 가면 비법을 알려준대. 9등급이 5등급 초반이 됐대. 모든 학생들이 다 저에게 와서 검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해가 끝날 때까지, 또 해가 몇 해가 바뀔 때까지 그 친구처럼 한 번도 빼지 않고 200개씩 단어를 외워서 그것도 매번 통과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결국 2등급 초반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여러분, 단어가 가지는 힘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외우면 되지? 언제 외울 건데요? 이제 그 외워야 되는 시간이 온 겁니다. 여러분, 몇 개 외워야 할 것 같으세요? 2,000개 외우겠다고요? 와, 지켜보겠습니다. 몇 개 외워야 할까요? 최소한의 숫자만 말하자면 등급 곱하기 10은 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쯤에서 표정들이 가뿐해요. 지금 보면 성적대를 알 수 있죠. 얼굴이 급 어두워지는 친구는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그럼 저 9등급인데 그럼 90개 외워야 되나요? 어때요? 90개 외워야 돼요. 지금 그 친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니까? 단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심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 풀었어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아직 3학년이 아닌 친구들도 있나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매끄럽게 해석을 못해서 성적이 안 나와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매끄럽게 해석을 못해서. 제가 지금 매끄러운 해석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지 한번 보세요. 스포츠의 보편적 호소력은 스포츠가 지닌 건강과 복지와의 내재적인 관련성과 더불어 스포츠를 환경에 대한 메시지의 이상적인 전달자로 만든다. 어때요? 아주 매끄러운 번역인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자, 첫 번째 유형. 나는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래. 매끄러운 번역을 하려고 애쓰는 친구들이 생기고요. 두 번째 유형은요.
뭔가 요즘 뭐 여러 가지 변형 교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막 외웁니다. 어떻게? 스포츠 전달자, 스포츠 메시지 전달자, 환경 메시지, 스포츠 환경 메시지 전달자. 일단 시작이 스포츠로 시작하면 메시지 전달자. 이렇게 암기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심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의 보편적인 호소력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보편적 호소력. 보편적이란 말은 언제 쓰는 거죠? 어디서나. 우리는 스포츠 할 때 미국인이랑도 축구할 수 있고 아프리카 친구랑도 스포츠 할 수 있고 말이 안 통해도 스포츠는 다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포츠는 뭐가 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보편적 호소력이 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건강과 복지와의 내재적인 관련성, 이건 뭐예요? 스포츠는 왜 생겼어요, 애시당초? 건강해지려고, 더 잘 살려고, 그죠? 그러면 스포츠는 태생적으로 뭐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건강이랑. 그러니까 스포츠가 뭐에 대해서 딱 적임자인 겁니까?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적임자죠. 왜? 국경에 상관없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원래가 태생적으로 건강과 관련이 있으니까. 사실 이 지문은 끝까지 다 읽어도 계속 같은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한 문장도 진심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번역만 하려고 하고 외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기억이 안 남는 겁니다. 자, 저랑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혹은 한 달 뒤에 이 지문을 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 안 날까요? 아니요. 분명히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핵심 아이디어를 한 번은 제대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좀 영어의 진심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고민과 이야기를 듣고 제가 거기에 대해 가능하면 해답을 드리고 같이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